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문 원격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출력해도 좋고 화면으로 확인하고 필기는 깨끗한 종이에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별도로 준비한 학습 자료와 거기에 교과서 30쪽에 있는 성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학습지인데 선생님이 만든 자료입니다. 선배들도 사용했었고 올해도 약간씩 변경하고 고쳐서 수업에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의 수업은 지난 휴업 3주차 때부터 했던 방송 보고 성어 찾고 단어 찾고 했던 그 과제와 비슷합니다. 그것을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도 한번 하고 TV 방송을 보면서 한자 어휘를 학습하고 거기에 교과서 내용도 덧붙여서 하는 수업입니다. 자, 제목 밑에 보면 내가 알고 싶은 한자어, 내가 알고 싶은 한자라고 보이죠? 자, 내가 알고 싶은 한자는 먼저 선생님이 영상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자막에서 단어를 찾았던 것처럼 메모를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메모를 잘 모르는 단어나 알고 싶은 단어 그런 단어 메모를 쭉 요 칸에다가 이 칸에다가 쭉 해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여기 말고 여기를 다 채우고도 넘쳐서 여백에다가 가득 써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1번, 2번에다가 여기는 한자로 적으면 됩니다. 한자로 적고 그 다음에 뜻을 여기다가 적고 그 다음에 풀이를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과제. 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아래 선생님이랑 같이 익히는 한자어랑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익히기 다시 보겠습니다. 예시 문장 먼저 보세요. 일제가 우리 한반도를 강점, 강점한 것은 역사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자로 한번 적어 봅시다. 한자는 왼쪽에 적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한자로 한번 쓰고 밑에 뜻을 적으면 됩니다. 음과 뜻을 적는 거죠. 뜻이 뭡니까? 강할 강, 굳셀강, 굳세다, 강하다. 뜻은 여러 가지 적어도 됩니다. 굳셀강, 그 다음에 차지할 점, 차지할 점은 점친다 할 때 점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기서는 차지하다죠. 굳셀 강자인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아래에도 설명이 있죠. 자, 이 모양이 다른데 같은 한자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같은 한자고 굳셀강, 강할강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억지로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강도, 강매 할 때처럼 억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억지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겉뜻 속뜻 남의 물건이나 영토 권리 따위를 함부로 차지했다, 억지로 차지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함부로 혹은 뭐 강제로 억지로 하면 됩니다. 억지로 강제적인 방법을 썼다는 얘기죠. 자, 강점 이해되겠죠? 근데 다 적었습니까? 그 다음에 강할 강자 옆에 보면 지금 쓰기가 있는 여기는 여기다가 4번씩 써보라는 거예요. 강자는 이렇게 써도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같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번 더 적으면 4번씩만 쓰면 됩니다. 자, 함께 이렇게 1번 다 했죠? 그러면 사진 밑에 보면
자, 사진 밑에 보면 갈로를 비워둔 것이 있죠. 방금 강의 내용. 자,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몸으로 저항하여 자신의 지조를 지켰다. 유관순 열사죠. 열사. 자, 무력, 총검, 총이나 칼, 폭탄 이런 것을 무력을 이용해서 한 거였다. 그러면 안중근 의사라고 하는 거. 의사. 목숨을 바치지 않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 삶을 바쳤다.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이냐? 정치가이거나 교육 아니면 언론 또 어떤 게 있어요? 문학 같은 거 있죠. 윤동주 시인처럼 본인은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평가를 받을 때는 이제 이런 분들이 모두 지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자, 채웠죠? 자, 그러면 참고 자료 하나를 볼게요. 국어사전을 보면 일제시대를 쳐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밑에 일제강점기의 전용어. 그래서 한글 프로그램에서도 일제시대라고 치면 자동으로 일제강점기로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제시대는 너무 객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우리의 주권을 강제로 뺏었죠. 부정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점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자, 돌아가서 함께 읽기 2번 바로 한번 볼게요. 적어 봅시다. 자, 예시 문장.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영상 끝부분에 이 사진이 나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뭐가 없다? 미래는 없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국가 경쟁력이 높았던 시대 언제였을까요? 과학 문명이나 기술이나 나라의 수준이나 인구의 수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가장 국가 경쟁력이 전 세계적인 모든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훌륭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역사를 자꾸 공부하고 교훈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미래도 더욱더 밝아지거나 적어도 유지는 되겠죠. 예. 자, 그러면 한자로 한번 적어 봅시다. 자, 한자가 좀 획이 많아서 힘들 수 있는데 밑에 깨끗하게 적혀 있는 요 한자를 보고 적으면 좋겠네요. 자, 역자는 지날 역자입니다. 지났다, 시간적으로 흘러갔다, 지날력. 그 다음에 역사사자입니다. 역사사. 그러면 원래는 력인데 첫 음절에 오니까 역이라고 바꿔 쓰고 읽어도 되는 거죠. 한자를 얘기할 때는 력이 맞습니다. 뜻을 한번 볼까요? 자, 뜻.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한 것. 이게 역사인 거죠. 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날 역자를 여기 4번 적으면 되고, 자, 사진 밑에는 요거는 아래에 있는 단어를 배우면 하게 됩니다. 교과서 익히기.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있는 이 성어랑 두 번째 있는 성어를 배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한자어는 국어로 하면 단어라고 했죠. 단어입니다. 근데 한자어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성어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근데 성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자성어를 먼저 떠올리죠. 사자성어는 4개, 4글자라는 뜻입니다. 보통 성어 그러면 4글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95% 이상. 자, 그러다 보니 사자성어의 경우에 3자성어, 2자성어는 없어요. 근데 2글자, 3글자짜리 성어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4글자이지만 2글자, 3글자, 5, 6글자짜리 성어들도 있다. 자, 근데 이 성어들 중에 여러분들 성어 그러면 또 많이 떠올리는 게 사자성어 말고 고사성어죠. 고사성어는
요 고사라는 말은 옛 이야기. 잘 적어주세요. 옛 이야기 혹은 유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성어 중에 옛 이야기나 유래가 있다. 그러면 고사성어입니다. 유래나 옛 이야기가 없다. 그냥 단어, 학교, 선생, 뭐 교사 이런 단어죠. 그러면 그냥 성어 혹은 한자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글자면 또 사자성어고 사자성어는 고사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정리가 됩니까? 자, 성어는 한자어면 무조건 성어라고 할 수 있고 옛 이야기 유래가 있으면 고사성어. 고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성어라고 하면 되고 그 성어가 네 글자면 사자성어. 자, 아무튼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번, 2번 이 두 가지를 할 건데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적어 봅시다. 적고 있나요? 자, 천천히 한번 적어 보세요. 교과서에 글씨가 깨끗하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적어도 되고 자, 한자 뜻을 적어 봅시다. 누를 압력, 압박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압력, 압박, 압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자는 채권자인데 책도 되고 이 성어에 보면 답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답지 권자입니다. 그러면 압권이네, 단어가 압권. 자, 그러면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책을 누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는 것을 겉뜻이라고 합니다. 겉뜻, 책을 누르다. 그 다음에 속뜻은 뭐냐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유래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의미, 숨어있는 진짜 의미. 그래서 여러 책이나 빈칸 채워보세요. 여러 책이나 작품 중에서 제일 잘된 작품. 제일 잘된이라는 말 대신 뭐 훌륭하다, 뛰어나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책들을 책이나 작품 아니면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물건을 얘기할 때도 압권의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다시 돌아가서 다음 쪽 31쪽에 보면 과거 시험장 모습이 보이죠? 과거 시험장 모습이 있습니다. 답을 어디 씁니까? 종이에 쓰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걸 채점한 관리가 잘 정리해서 임금에게 보여드립니다. 채점이 이렇게 됐습니다. 장원은 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자, 근데 이 답지를 채점하는 방법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종이니까 이렇게 쌓여야 되겠죠. 쌓을 때 채점관이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답지를 맨 위에 올립니다. 그럼 임금에게 그걸 가져가면 가장 뛰어난 답지가 그러지 못한 답지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답안지를 누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답안지를 누르다. 책을 누르다도 되지만 답안지를 누르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럿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습지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성어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뜻이 뭡니까? 흰백, 그 다음에 눈썹미. 그래서 눈썹과 눈썹 사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미간 그러죠. 눈썹 사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겉뜻을 한번 봅시다. 겉뜻 흰 눈썹 되겠죠. 흰 눈썹. 그 다음에 속뜻은 뭡니까? 여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그런 물건. 유래에 보면 마씨 집안의 오형제 중에 마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랑이라는 사람이 오형제가 모두 뛰어났대요. 훌륭했는데 그 중에서 마랑이 가장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집안 오형제 정말 훌륭하구나. 근데 이번에도 그 애가 가장 뛰어났대. 1등을 했다더라. 이렇게 칭찬하는데 이름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오형제 중에서 그래 이렇게 눈썹에 흰 털이 있는 애, 백미가 있는 애, 백미 그러다가 이게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서 지금도 백미, 흰 눈썹이라는 말이 여러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설명 안 한 것이 있네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빈칸에는 앞에 있었던 압권이라는 단어, 그 다음 백미라는 한자를 여기다가 한자로 한번 더 적어주면 됩니다. 한자로 되겠죠? 압권, 백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지막 백미라는 단어와 자 여기 사진 밑에 봅니다. 백미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다른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많이 쓰이는 거 네 가지만 가져왔어요.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 거 군계 일학. 아까 전에 무한도전 멤버들이 강의 듣다가 민호는 말 없고 잘생긴 멋있는 친구, 그때 자막에 군계일학이 나왔습니다. 그걸 메모한 친구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력이 출중하다. 누구는 축구 실력이 가장 뛰어나. 그때 출중 이런 말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적겠습니다. 발군의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륜. 누구의 능력이 전륜이다. 제일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늘은 영상을 활용하여 강점, 역사 이런 단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두 단어도 살펴봤습니다. 자, 수업 후 여러분이 찾은 한자어 2개까지 해서 총 한 13개 정도 성어를 살펴봤네요. 자, 모든 학습지와 필기는 검사 후에 점수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잘 모아두고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모두들 안녕.